Look at him go. He has used this jetpack to fly over the Grand Canyon and over the Swiss Alps. How does he do it? 제트팩 기술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경계를 이제 막 넘어섰습니다. 일본 발명가들의 덕분에 개인 비행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물의 힘으로 이륙하는 장치부터 군인을 현실 속 슈퍼히어로로 바꾸는 장비까지 이러한 혁신적인 발전들은 비행의 법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15가지 혁명적인 제트팩 발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1초만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 팀이 더 많은 가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비밀리에 진행된 한 실험에서 군 당국은 한 인물이 갑작스레 하늘로 솟구치는 광경의 말문을 잃고 말았습니다. 활주로도 조종석도 없었습니다. 단지 강력한 포효음을 내뿜는 날렵한 제트팩 하나뿐. 이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개인 비행 기술의 판도를 바꿀 혁신, JB-12의 데뷔 무대였습니다. 기존의 무겁고 비효율적인 시도들과는 전혀 다른 이 제트팩은 단순히 이륙하는 것을 넘어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밀성까지 갖췄습니다. 초소형 터빈 엔진 6기를 장착한 JB-12는 무려 800파운드의 추진력을 만들어내며 조종사를 시속 120마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을 빠르게 돌파하거나 산악 지형을 매끄럽게 통과하는 유연함은 마치 훈련된 독수리를 연상케 합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2개의 스로틀 레버는 방향 전환과 속도 조절을 즉각적으로 가능케 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듯한 조작감을 제공합니다. 군 당국을 놀라게 한 건 속도나 기동성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속 시간입니다. JB-12는 한 번 충전으로 10분 이상 비행 가능하며 최대만 5,000피트 상공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헬리콥터가 도달하기 어려운 고도이며 까다로운 지형에서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의미합니다. DRPA가 후원한 실전 테스트에서는 JB-12가 몇 분 만에 신속 배치되며 특수작전, 국경 감시 혹은 오지에서의 긴급 구조 임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장비는 작고 가벼워 일반 차량의 트렁크에 쉽게 실을 수 있고 개인이 직접 휴대할 수도 있어 전술 기동성과 수직 이착륙 능력을 완벽히 결합한 드문 기계입니다. 그러나 JB-12의 매력은 군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헐리우드는 이미 이를 주목하고 있으며 숨막히는 추격신이나 슈퍼히어로, 액션 장면에 활용할 가능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방대와 구조대 역시 절벽이나 고층 건물 지붕 같은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제트팩의 실용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상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JB-12는 이미 정부 관계자, 항공 엔지니어, 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직접 비행하며 그 가능성을 실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혁신이 무대에 오르기 전 수십 년 전 한 제트팩이 이미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 기계는 기술이 아직 꿈을 따라잡기 위해 달려가던 시절 시대를 초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제트팩을 경이롭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가 도달한 고도가 아닙니다. 진정 놀라운 것은 그것이 이륙한 시점입니다. 드론, 우주여행, 호버보드가 아직 상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1960년대 일부 엔지니어들은 대담한 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조종사를 로켓 배낭에 연결하고 땅에서 날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벨라키트 벨트였습니다. 이 장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제트팩일 뿐만 아니라 아직 진공관과 다이얼 전화기를 사용하던 시대에서 날아오른 미래의 전조였습니다. 벨 에로스페이스는 이 장치를 미군을 위해 개발했으며 연료로는 과산화수소를 사용했습니다. 연료가 촉매와 반응하면 초고온의 수증기와 산소가 발생하고 이들이 2개의 노즐을 통해 강력하게 분사되면서 조종사를 공중으로 띄워 올립니다. 최대 비행 고도는 약 30피트, 약 9m, 속도는 시속 60마일, 약 97km에 달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비행이 고작 21초밖에 지속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순간은 관중들에게 충분히 충격적이었고 항공 역사와 대중문화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군사 전략가들은 처음에 이 장치를 병사들이 강, 지뢰밭, 도시 지역을 빠르게 돌파하는 수단으로 기대했습니다. 직관적인 손 조작 시스템은 자연스럽고 정밀한 제어를 가능하게 했으며 급회전, 단기 채공, 정밀 착륙까지 실현했습니다. 포워트 브래그에서 열린 전설적인 시연회에서는 한 병사가 공중을 미끄러지듯 날아다니며 마치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고 고위군 관계자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실제 작전 배치는 짧은 비행 시간 때문에 무산되었지만 이 아이디어는 인간의 신체적 한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벨라키트 벨트를 전설로 만든 이유는 단지 선구적 기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파장을 일으킨 아이콘이었습니다. 제임스 본드 영화 선더볼의 오프닝 장면에서 등장해 007을 살아있는 로켓 아이콘으로 만들었고 전 세계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냉전기의 불안 속에서 창조성과 공상과학의 열망을 상징했던 이 장치는 이후 수많은 과학자, 스턴트맨, 그리고 비행을 꿈꾸는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군사 분야에 널리 보급되진 않았지만 벨라키트 벨트는 이후 등장한 모든 제트팩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대담하고 요란하며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장치는 개인 비행이라는 꿈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임을 세상에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흐른 뒤 다음 혁신은 연구소가 아니라 한 남자의 뒷마당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발명품은 전 세계 인터넷을 경악하게 만들게 됩니다. 군사 프로토타입이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항공우주 프로젝트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것이 아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을 따라 홀로 비행하며 등에 드론처럼 생긴 기계를 장착한 발명가의 이미지가 그 중심에 있었다. 그 순간은 영상으로 기록되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화려함이나 모험심 때문이 아니라 그 장면이 진정성 있고 완벽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콥터팩은 단순히 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드럽고 우아하게 미끄러지듯 날아다녔으며 가정 작업장에서 제작된 장치라고는 믿기 어려운 세련미를 뽐냈다. 2021년에 공개된 콥터팩은 전기로 구동되는 제트팩으로 2개의 대형 프로펠러가 배터리 에너지를 이용해 비행사를 양쪽에서 대칭적으로 지탱한다. 전체 구조는 탄소 섬유 프레임으로 감싸져 있어 내구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보호 케이지 역할을 한다.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교한 기술이 숨겨져 있다. 시속 30마일 정도의 속도와 약 50피트의 고도에서 약 5분간 비행할 수 있는 이 장치는 개인 전기 비행이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님을 증명했다. 콥터팩을 정말로 돋보이게 만든 것은 제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자이로 센서를 활용해 비행사의 미세한 신체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몸을 기울이는 것만으로 방향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조종간이나 복잡한 조작은 필요 없다. 오직 균형과 자연스러운 본능만 있으면 된다. 이러한 단순함은 거의 소음이 없는 프로펠러와 배기가스 제로의 특성과 결합되어 엔지니어들과 미래를 내다보는 사상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것이 새로운 도시 교통의 전조일까? 험지에서의 구조 작업을 지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레크리에이션 비행의 트렌드를 열 것인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콥터팩의 화제성 있는 대비는 창의력이 열정에 의해 추동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드문 비전을 세상에 제시했다. 정부 계약이나 항공산업의 후원 없이 제작된 이 장치는 적절한 도구를 가진 단호한 정신이 수십 년간의 비행 전통에 도전하고 화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천 명의 관중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호하는 화려한 축제를 상상해보라. 한 명의 비행사가 날렵한 장비를 착용하고 초고온의 증기 흐름을 활성화하자 계곡 전체를 뒤흔드는 갱음과 함께 하늘로 치솟는다. 이것이 미국 제트팩 인터내셔널의 걸작, 과산화 수소로 구동되는 놀라운 고패스트 제트팩이다. 이 장치는 순수한 힘으로
관중을 사로잡도록 설계된 명작이다. 산꼭대기의 희박한 공기도 이를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이는 개인 비행 역사상 가장 장엄한 순간 중 하나를 만들어낸다. 이를 만든 엔지니어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그들의 디자인이 가장 혹독한 조건을 정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과산화수소와 촉매의 반응으로 생성된 초고온 증기로 구동되는 고패스트는 비행사를 시속 70마일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오르게 한다. 각 비행은 약 30초 동안 지속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제트팩은 250피트의 고도에 도달하며 조종사를 살아있는 로켓쇼로 만든다. 손에 쥔 스로틀은 유연한 조종을 가능하게 해 공중에서 맴돌거나 회전하거나 기울이는 동작을 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스포츠 행사, 항공쇼, 국제 박람회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라. 고패스트는 단순히 화려함과 소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정밀함과 최대의 내구성으로 제작되었다. 고압 탱크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컴팩트하며 지구상 가장 극한 환경에서 성능이 검증되었다. 엑스게임이나 두바이 항공쇼 같은 행사에서 고패스트의 귀를 찢는 굉음과 증기 궤적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의 상징이 되었다. 고패스트 제트팩의 매력은 소음이나 속도에만 있지 않다. 이는 고전적인 로켓 벨트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현대적이고 대담한 창작물로 융합된 점에 있다. 여기에는 디지털 마법이 없다. 오직 순수한 추진력과 절대적인 용기만 있을 뿐이다. 매 비행은 중력과의 대결이자 화학과 의지의 싸움이다. 군중을 매혹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고패스트는 또한 사람을 구할 잠재력을 지니며 공중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꿀 가능성을 약속한다. 2016년의 두바이는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온 듯한 계획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고층 빌딩 숲속에서 긴급 상황에 접근하기 위해 응급 구조대원들에게 제트팩을 장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대담한 야망의 중심에는 마틴 제트팩이 있었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비행 준비가 된 실물 프로토타입이었다. 뉴질랜드의 발명가 글렌 마틴이 창안한 마틴 제트팩은 개인 항공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로켓이나 터빈에 의존하지 않고 수직으로 배치된 두 개의 거대한 덕트팬의 힘을 활용해 비행사를 5,000피트 고도까지 올려주며 시속 46마일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한다. 단순한 전시용 장비를 넘어 이 제트팩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제어 시스템과 탄소 섬유 프레임은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오토바이를 조종하는 듯한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운용성을 제공한다. 마틴 제트팩은 경기장에서 관중을 열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이 장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태어났다. 30분에 달하는 비행시간과 큰 하중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이 제트팩은 구조 임무, 산업 점검 또는 헬리콥터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에서의 신속한 대응에 이상적인 선택이 되었다. 두바이의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홍보 전략이 아니었다. 이는 제트팩을 활용해 빽빽한 도시 스카이라인을 뚫고 기존 항공기가 도달할 수 없는 지역에 접근하려는 진지한 약속을 보여주었다. 비록 이 제트팩을 만든 회사는 2019년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운영을 중단했지만 마틴 제트팩은 깊은 유산을 남겼다. 한 대당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었지만 로켓이나 프로펠러 없이도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수직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엔지니어들은 이를 주목했고 오늘날의 많은 선진 수직 이착륙 프로젝트들은 이 제트팩의 설계에서 영향을 받았다. 더 이상 생산되지는 않지만 마틴 제트팩은 개인 비행의 진화 여정을 상징하는 빛나는 아이콘이며 창의력이 목적과 결합될 때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넓게 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항공우주 업계는 제트팩 에비에이션이 DRPA로부터 1,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며 들썩였다. 이는 미국 군대가 스피더 제트팩의 전장 내미래에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 기계는 평범한 비행 장치가 아니다. 오토바이를 닮은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4개의 포효하는 터빈 엔진으로 구동되는 스피더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차량으로 속도, 고도, 정밀도 면에서 동급에서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2022년에 첫 선을 보인 스피더는 제트 엔진의 원초적 힘과 첨단 인공지능 지원 비행 제어 시스템을 결합해 시속 150마일의 놀라운 속도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인 비행을 보장한다. 15,000피트의 고도를 정복할 수 있는 이 장치는 전통적인 제트팩의 한계를 훌쩍 넘어 소형 비행기만이 도달할 수 있었던 공역에 진입한다. 하지만 스피더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폭발적인 힘과 정교한 제어 능력의 완벽한 조화다. 이 기계는 회전하고 공중에 떠 있으며 또는 절대적인 정밀도로 앞으로 돌진할 수 있어 속도를 사랑하는 열정가, 도시 응급의료진, 군대의 특수임무에 이상적인 선택이 된다. 접이식 프레임은 헬리콥터나 드론이 도달할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도 전개가 가능하다. 고층 빌딩 숲속의 긴급 대응이든 험준한 지형에서의 비밀 임무든 스피더는 말 그대로 즉각적으로 적응한다. 제트팩 에비에이션은 단순히 비행수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솔루션을 창조했다. DRPA의 후원은 자동화 시스템 개발과 연료 효율 향상을 가속화하여 스피더를 완전한 운용 상태에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군대가 이 게임을 주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의 관심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미래의 제트 오토바이라고 비유되는 이 경험을 갈망하는 이들로부터 사전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갱음, 추진력,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가 어우러져 초현실적이면서도 완전히 현실적인 비행 여정을 만들어내며 내일의 항공 꿈을 여는 문을 활짝 열고 있다. 2024년 레드불 에어 레이스에서 한 비행사가 공중의 가상 장애물 코스를 활강하며 바람의 경계에서 몸을 기울이고 양팔을 벌린 채 섬세한 신체 움직임과 화려한 가상현실 안경만으로 조종하는 모습을 전 세계 온라인 관중이 넋을 잃고 지켜보았다. 이는 단순히 숨막히는 공연이 아니라 하늘을 정복하는 미래를 엿보게 하는 빛나는 순간이었다. 이 놀라운 쇼는 영국의 본사를 두내어 옥소의 걸작인 데달러스 플라이트 팩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이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몰입감 높은 항공 경험 중 하나다. 2023년에 공개된 데달러스는 전통적인 비행 제어 메커니즘을 완전히 배제하며 모든 한계를 깼다. 조종관도 스로틀도 필요 없다. 대신 비행사는 첨단 탄소 섬유 프레임 제트팩에 장착되며 이는 하이브리드 터빈과 최첨단 손동작 모션 센서를 통합한다. 가상현실 안경 한 쌍은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하고 지형 및 환경을 재현해 광활한 공간을 생동감 넘치는 인터랙티브 조종석으로 바꾼다. 비행사의 손과 신체의 모든 움직임은 즉시 비행 명령으로 변환되어 숨쉬는 듯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조종을 가능케 한다. 이는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비행 시스템과의 융합이다. 최대 속도 60마일과 1000피트 고도에 도달할 수 있는 데달러스는 8분간 공중을 활공할 수 있어 눈을 뗄 수 없는 공연이나 단거리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 장치의 진정한 빛은 탁월한 몰입감에 있다. 가상 인터페이스는 지상에서의 훈련 시뮬레이션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비행 중 실시간 증강현실 환경을 표시할 수 있다. 레드불에서의 공연, 즉 비행사가 실시간으로 공중에 떠 있는 가상 기둥 사이를 통과하며 피하는 장면은 공상과학이 아니었다. 이는 생생하게 작동하는 기능이었다.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조용하며 적응력 있게 설계된 데달러스는 단순한 제트팩이 아니라 비디오 게임과 실제 항공을 잇는 달이다. 기술 선구자들은 이를 인간과 기계의 융합에서 한 단계 도약으로 찬양했으며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도시 공간 탐사와 가상 지휘 임무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항공기술이 배기가스 감축과 연료 재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 제트팩이 전통 연료를 단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짜릿한 비행의 쾌감을 선사하며 조용히 열풍을 일으켰다. 제트레브 플라이어가 2011년에 선보인 트리톤 제트팩은 불꽃이나 터빈이 아닌 물의 힘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목록에서 유일무이한 이 제트팩은 바다 자체에서 동력을 얻는다. 몸에 부착된 엔진 대신
트리톤은 유연한 호스를 통해 소형 보트와 연결된다. 이 보트는 고압의 물을 백팩으로 펌핑하며 백팩에 2개 강력한 노즐이 물을 분사해 비행사를 수면 위로 30피트까지 띄운다. 최대 속도 35마일과 약 15분간의 공중 활공 시간을 제공하는 이 경험은 파도 위를 미끄러지는 롤러코스터의 감각과 공중에서의 춤이 어우러진 듯하다. 마이애미, 두바이, 동남아시아의 고급 리조트들이 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인 것도 놀랍지 않다. 손에 쥔 간단한 컨트롤러와 기본적인 균형 훈련만 있으면 거의 누구나 파도 위를 미끄러지거나 잠수하거나 기계라기보다는 우아한 바다 생물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회전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를 매료시킨 것은 단지 스릴 넘치는 감각만이 아니었다. 2015년 몰디브에서 열린 화려한 시연에서 제트레브 플라이어는 전기로 작동하는 물 펌프 시스템을 사용해 바닷물을 즉시 재순환하며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버전을 공개했다. 이는 환경보호 목표와 진정으로 조화를 이룬 최초의 제트팩이 되었다. 연기도 소음 공해도 없고 열대 하늘을 배경으로 조용히 물줄기가 그리는 곡선만 있을 뿐이다. 지속 가능성과 놀라운 아름다움의 결합은 트리톤을 생태를 중시하는 리조트의 중심으로 빠르게 만들었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깨지기 쉬운 해변을 헤치지 않으면서 슈퍼히어로의 꿈을 경험할 수 있다. 트리톤은 제트팩 비행의 꿈을 위한 문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수면 근처 공간을 정복하는 감각과 이미지를 재정의했다. 1984년 한 장의 이미지가 시간을 멈춘 듯이 만들며 전 인류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끝없는 우주의 어둠 속에서 우주선으로부터 수백 피트 떨어진 곳에서 우주비행사 브루스 맥캔들리스가 등에 착용한 기계에 의해 자유롭게 떠다녔다. 그 대담하면서도 시적인 순간은 미국 항공우주국, 즉 나사의 유인 기동 장치, 제트팩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으며 이는 우주에서 독립적으로 비행하고자 하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1980년대 초 나사와 항공우주 계약업체 마틴 마리에타가 개발한 유인 기동 장치는 우주비행사의 이동 기술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이었다. 이 장치는 우주비행사가 우주왕 복선에서 벗어나 안전 로프 없이 최대 300피트까지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게 했다. 불꽃이나 분사 엔진 대신 유인 기동 장치는 24개의 소형 질소 가스 추진기를 사용해 짧은 압축 가스 분출로 방향을 섬세하게 조정했다. 한 쌍의 손잡이를 통해 조종되며 우주비행사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회전하거나 무중력의 가혹한 지구 궤도 환경에서 놀라운 정밀도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유인 기동 장치는 단순히 감탄을 자아내는 경이로운 물건이 아니었다. 이는 우주선 외부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위성 회수에서부터 유지보수와 점검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는 복잡한 로프와 위치 조정이 필요했던 작업들을 가능하게 했다. 이 장치가 제공한 자유의 정도는 전례 없는 것이었으며 맥캔들리스의 상징적인 비행은 단지 홍보적 성공이 아니라 인간이 광대한 우주에서 살아있는 위성과 같이 활동할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였다. 눈부신 성공에도 불구하고 유인 기동 장치는 1980년대가 끝나기 전에 사용이 중단되었다. 나사는 보다 안전하고 여분의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지만 유인 기동 장치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후계자인 우주유형 구조 간소화 장치는 축소된 버전으로 비상 상황에서 사용되며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 유형 중 표류할 경우를 대비해 우주비행사들이 여전히 착용한다. 유인 기동 장치는 인류의 탐험 여정을 위해 만들어진 가장 대담한 발명품 중 하나로 남아있다. 이는 우주비행사들에게 독특한 선물을 주었다. 섬세한 가스 분출과 과하게 확고한 손길만으로 끝없는 우주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였다.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맥에서 대담한 점프를 시도한 피터 잘츠만은 잉슈트 비행사로서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것을 이루었다. 그는 단순히 활강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솟아올랐다. 10,000피트 높이에서 내려오던 중 잘츠만은 가슴에 부착된 2개의 전기 터빈 엔진을 작동시켜 중력을 거스르는 동작으로 잉슈트의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했다. 레드불이 후원한 시연에서 방송된 그 순간은
아드레날린 마니아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비행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었다. 이는 잘츠만이 BMW의 혁신 연구소와 협력해 개발한 터빈 장착 윙슈트의 공개 데뷔였다. 전통적인 윙슈트는 신체 자세, 중력, 바람에 전적으로 의존해 조종된다. 하지만 잘츠만의 설계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했다. 제어되고 지속 가능한 추진력이다. 슈트 앞쪽에 장착된 두 개의 전기 터빈 엔진은 짧은 상향 추진력을 제공해 비행사가 시속 120마일까지 속도를 내며 최대 5분 동안 공중에서 상승할 수 있게 했다. 이 슈트는 성능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었다. 깃털처럼 가벼운 공기역학적 원단이 몸에 밀착하며 미세한 움직임으로 비행사가 회전하고 활강하며 높은 정밀도로 가속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스카이다이빙이 아니라 전통적인 제트 엔진의 불꽃이나 갱음 없이 동력을 갖춘 비행이었다. BMW의 전기차 기술에서 개선된 조용한 추진 시스템은 소음과 연료 기반 솔루션의 배기가스를 피하며 더 환경 친화적인 하늘 접근법을 제공했다. 하지만 주목을 끈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다. 눈 덮인 산맥의 공기를 뚫고 솟아오르는 잘츠만의 모습은 스릴을 사랑하는 이들, 엔지니어들, 미래학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모험 스포츠 세계에서는 더 길고 제어된 시연이 가능해졌으며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오락을 넘어 도시 이동이나 고정밀 구조 활동과 같은 가능성을 열었다. 터빈 장착 윙슈트는 인간의 신체 능력과 첨단 추진 기술을 연결하며 비행사에게 단순히 떨어지는 자유뿐 아니라 상승하는 힘을 선사했다. 이 비행이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윙슈트의 진정한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어 할 친구와 공유하라. 전 세계의 상상력을 자극한 제트팩은 아폴로 제트팩만큼 드물다. 이 화려한 걸작은 폭발적인 힘과 섬세한 성능이 조화를 이루며 매 비행을 하늘 위에 장엄한 춤으로 만든다. 그 운명적인 순간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의 찬란한 빛 아래에서 폭발적으로 빛났다. 한 명의 조종사가 전설적인 세둥지 경기장을 가로질러 하늘로 솟구치며 인류의 기발함과 대담한 정신을 기념하는 장엄한 공연을 펼쳤다. 그 극적인 비행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폴로를 단순한 기계 장치에서 열망과 공연 예술의 영원한 상징으로 승화시켰다. 미국의 제트팩 인터내셔널에서 제작된 아폴로는 과산화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며 두 개의 노즐이 초고온 수증기를 뿜어내며 강렬한 갱음을 동반한다. 비행 시간은 30초에 불과하고 조종사를 50피트 높이로 올려놓지만 매 순간은 저항할 수 없는 매력으로 가득하다. 정교한 제어 시스템은 조종사가 회전하고 떠다니며 절대적인 정밀도로 착륙할 수 있게 해 그들을 하늘의 예술가로 변신시켜 군중을 그들의 기교와 매혹적인 풍채로 사로잡는다. 군사 임무나 실용적 용도를 위해 설계된 다른 제트팩과 달리 아폴로는 무대의 조명 아래에서 빛나기 위해 태어났다. 엔진의 우렁찬 소리와 공기를 가르는 장엄한 수증기 궤적은 마치 불꽃놀이처럼 스포츠 행사, 음악 페스티벌, 국제회의에서 아폴로를 스타로 만든다. NFL 하프타임 공연부터 세계적인 전시회까지 아폴로는 즉각적인 효과가 전부인 에너지 넘치는 순간들에서 항상 빛난다. 화려한 외관을 넘어 아폴로 제트팩의 기술은 간결함과 신뢰성에 초점을 맞춘다. 가벼운 설계와 고압 연료 시스템은 빠른 조립과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며 하늘에서 영감을 주는 공연을 갈망하는 이벤트 주최자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된다. 매 비행은 개인 비행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이며 조종사를 현대의 이카루스로 만들어 매번 화려한 이륙으로 인류의 상상력에 불을 지핀다. 속도와 숨막히는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며 상상력을 불태우는 기계는 H-200 로켓 벨트만큼 드물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은 2010년 숨을 먹게 하는 속도 테스트에서 빛을 발했다. 조종사가 시속 77마일의 놀라운 속도로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고 이 찬란한 위협은 수천 명의 관객을 경악하게 하며 이 제트팩의 이름을 항공 역사에 깊이 새겼다. 1960년대 벨로켓 벨트의 정교한 재현인 H-202는
원초적인 힘과 날카로운 조종성을 결합해 전 세계 관객을 끊임없이 매혹시킨다. 미국의 제트팩 인터내셔널에서 제작된 H-202는 과산화수소와 촉매의 폭발적인 반응을 활용해 조종사를 100피트 높이로 띄우고 시속 70마일의 속도로 약 30초간 짧지만 강렬한 비행을 가능하게 한다. 무게가 139파운드에 불과한 이 가벼운 프레임은 대담한 고개를 수행할 만큼 강력한 추력을 생성하며 공중에서 뒤집기, 회전, 우아한 정지 비행을 통해 공중 공연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직관적인 스로틀 밸브 시스템은 조종사에게 도전적인 동작을 민첩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매 공연을 장엄한 우주춤으로 만든다. H-202는 뛰어난 힘뿐 아니라 시각적 걸작이기도 하다. 두 개의 노즐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는 천둥 같은 굉음을 내며 하늘에 반짝이는 궤적을 그린다. 마치 은하를 가로지르는 찬란한 혜성과 같다. 이 마법 같은 효과는 H-201을 아드레날린 넘치는 엑스게임부터 두바이의 호화로운 항공 전시회까지 다양한 행사의 스타로 만들었다. 특유의 굉음과 폭발적인 스타일은 군중의 감정을 불태우며 조종사를 대담하고 열정적인 비행 정신을 구현한 초인적 아이콘으로 만든다. H-202의 배후에는 트로이 위저리의 비전이 있다. 그는 로켓벨트를 재구성해 감동적인 라이브 행사에서 빛나게 했으며 고전적인 디자인의 향수와 선구적인 기술을 조화시켰다. 그 내구성과 공연성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H-201을 대담한 혁신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예술의 상징으로 확립했다. 항공 역사에서 전 세계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순간은 두바이의 바람 부는 하늘을 가른 제트맨 두바이의 장엄한 비행만큼 드물다. 2017년 빈스레펫은 고정된 플랫폼에서 이륙해 1분도 채 안 되어 6,000피트 높이로 솟구치며 중력과 관습의 모든 한계를 깨뜨렸다. 그는 노련한 전투기 조종사처럼 유연하고 정밀한 고개를 선보였다. 이 놀라운 업적은 단순히 눈을 사로잡는 공연이 아니었다. 이는 개인 비행 분야의 혁명을 알리며 인간이 조종하는 제트 날개가 헬리콥터나 활주로 없이도 대담한 창의력과 순수한 용기만으로 하늘을 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 획기적인 중심에는 4개의 소형 제트 엔진으로 구동되는 가벼운 탄소 섬유 날개, 즉 기술적 걸작이 있다. 뛰어난 속도와 유연성을 결합하도록 제작된 이 날개는 조종사를 시속 150마일의 속도로 몰아치게 하며 섬세한 직관적 제어로 기울이거나 하강하거나 떠다닐 수 있게 한다. 조종사는 교묘한 신체 움직임으로 항로를 조정하며 두바이의 광활한 사막과 반짝이는 마천루 사이에서 새와 같은 춤을 춘다. 이전 세대의 번거로운 장비에 얽매였던 제트팩과 달리 이 날개는 발사대나 지원 항공기 없이도 비할 데 없는 자유를 선사한다. 오직 조종사, 날개, 그리고 끝없는 하늘만 존재한다. 이 혁신은 제트맨 두바이의 선구적인 비전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항공우주 기술은 모험 스포츠 정신과 융합되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다. 엑스포 2020의 후원을 받은 레펫의 상징적인 비행은 온라인에서 수백만 관객을 매료시키며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개인 항공의 지평을 재정의했다. 2020년 그의 안타까운 죽음은 잠재적 위험을 뼈아프게 상기시켰지만 그의 유산은 여전히 영감의 불꽃으로 남아 조종사와 엔지니어들이 더 대담한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촉진한다. 이브로시가 거대한 에어버스와 구름 사이를 나란히 날며 조종석도 조종장치도 없이 오직 탄소 섬유 날개와 등에 장착된 4개의 제트 터빈만으로 비행할 때 세계는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기적을 목격했다. 인간이 전투기처럼 정교하게 하늘을 나는 모습이었다. 항공 역사에서 이브로시의 탄소 섬유 제트 날개로 펼친 대담한 비행만큼 경외와 찬사를 불러일으킨 순간은 드물다. 전통적인 비행기의 속박에서 벗어난 로시의 창조물은 새로운 비행 시대를 열었으며 조종사가 자랑스러운 매처럼 하늘을 가르며 시속 200마일에 가까운 속도로 질주하게 했다. 그의 비행은 비행기에서 이륙하지만 섬세한 신체 움직임으로 완전히 조종되며 개인 비행의 경계를 상상도 못한 지평으로 밀어붙였다.
이는 인간의 원초적 기술과 선구적인 기술이 조화를 이룬 결과였다. 로시의 날개는 매끄러운 탄소 섬유로 만든 걸작으로 4개의 초소형 제트 터빈이 장착되어 조종사가 12,000피트 높이까지 올라가고 10분간 긴장감 넘치는 비행을 할 수 있게 한다. 조종석의 계기판 없이도 모든 항법은 신체 자세의 교묘한 변화로 이루어지며 조종사와 기계 사이에 거의 본능적인 연결을 만든다. 제트 날개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조종사 몸의 연장선이며 전투기만큼 정밀한 급강하, 고개, 회전을 가능하게 한다. 가장 빛나는 순간은 2011년 멕시코 상공 7,000피트 높이에서 로시가 상업용 항공기와 나란히 비행하며 거대한 에어버스 사이를 놀라운 유연성으로 누볐을 때였다. 전 세계 수백만 관객이 지켜본 이 장엄한 공연은 기대의 모든 경계를 깨뜨리며 로시를 항공전설의 반열에 올렸다. 그의 비행은 영국 해협에서 리우데자네이루까지 상징적인 장소를 넘나들며 대담함과 절묘한 우아함으로 관객을 매혹했다. 가볍지만 강력한 로시의 제트 날개 디자인은 착용 가능한 항공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뒤흔들며 엔지니어와 몽상가들에게 개인 비행이 생생한 현실이 되는 미래를 상상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영국 해협을 가로지르며 22마일을 질주한 프랭키 자파타는 발 아래 제트보드 하나만으로 중력에 맞섰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장면 속에서 이전 제트스키 챔피언은 파도 위를 시속 140마일을 넘는 속도로 미끄러지듯 날아 구름 사이에서 연료를 보충하고 새로운 개인 비행 시대를 여는 선구자처럼 착륙했다. 프랑스 발명가 프랭키 자파타가 창조한 걸작 플라이보드 에어는 이 대담한 꿈을 장엄한 공연으로 현실화했다. 케이블이나 제한된 연료에 얽매였던 이전 세대 제트팩과 달리 이 스케이트보드 같은 장치는 5개의 터보제트 엔진으로 구동되며 조종사가 시속 140마일 이상의 속도로만 피트 높이까지 솟구칠 수 있게 한다. 모든 것은 조종자의 섬세한 균형과 중심 이동으로 조종되며 끝없는 하늘 위의 춤과도 같다. 이 혁신은 개인 항공 분야에서 전례 없는 자유와 유연성을 선사했다. 플라이보드 에어는 스릴을 사랑하는 이들뿐 아니라 험준한 지형을 빠르고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잠재력에 매료된 군사기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자파타의 절정은 2019년 영국 해협을 횡단한 극적인 여정이었다. 35분 만에 22마일을 정복하며 공중에서 한 번 연료를 보충한 자파타의 업적은 전 세계에 방송되며 제트 비행 기술의 도약으로 찬사를 받았다. 그가 보여준 정밀함과 끈기는 모든 회의적인 시각을 잠재우며 실용적인 이동 비행 솔루션으로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무게가 55파운드에 불과한 가벼운 프레임과 직관적인 제어 시스템을 갖춘 플라이보드 에어는 도시 항공교통이 현실이 되는 미래를 암시한다. 숨막히는 공연을 넘어 플라이보드 에어는 선구적인 기술과 끝없는 모험 정신을 융합하며 엔지니어와 몽상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다. 프랭키 자파타는 단순히 기계를 만든 것이 아니다. 그는 인류의 기발함, 용기, 그리고 하늘을 정복하려는 끊임없는 열망의 상징을 창조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었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여러분을 기억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